결국 푸르시오 길로 갑니다. N번째 새로운 시작. 일어나자마자 뜨개를 하려고 얼른 편물 잡아봤어요. 지금이 아침인데 엄청 어두워요. 요즘에 날씨가 완전 약 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완전 다시 다 풀르고 여기까지 다시 뜨고 있는데 뭔가 화면상에서는 고추장 느낌이 나는데 저 정도까지 고추장 느낌은 아닙니다. 약간 진한 와인색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뜨는데 이렇게 유쾌 상쾌 재미만 있지는 않았어요. 조금 현타가 왔었습니다. 뭔가 만드는 거는 항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정말로 다행히도 그래도 잘 이겨내고 하고 왔어요. 여기 목 있는 단부터 분리하는 곳까지, 이 소매 분리하는 곳까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탑다운 도안 만들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처음 사이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잖아요. 첫 사이즈는. 그래서 나머지 사이즈도 거기서 늘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 되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도안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좀 안 좋은 습관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게 아직 그 단계가 아닌데 너무 이렇게 당장 거를 아직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미리부터 걱정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계획적이다라고 좋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속도가 안 나거나 당장의 재미를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이유도 되거든요. 영어 표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None is better than perfect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막무가내로 해보자 이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요 편물을 잡으면서 진짜 특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를 보면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고 있고 그런데 괜한 걱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일단 뭐 잘 뜨고 있으면서 말이죠. 항상 이제 막 특별한 일이 막 생기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도안을 지금 짜고 있는 게 제일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기까지는 영상에서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고치고 계속 이 뭐야 이거 해도 되나 이런 느낌. 저번 주 브이로그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더더욱이나 지금보다는 약간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참 맞나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도안에서는 마지막 몇 코 전까지 이 정도로 해라 이런 지시로 작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방식을 좀 바꿨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번 반복을 하라라는 지시문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방식이 뜨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앞판에서 마커 3코 전까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총 몇 코인지가 바로 도안에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줄 체크하는데 거의 막 새벽까지 저는 막 체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뭐가 정답이라기보다는 스타일이 좀 다른 건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반복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저도 피드백을 빨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피드백을 드릴 상황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몇 코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고쳐보고 있습니다. 이번 도안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은 결국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수정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조금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 여기는 좀 이렇게 수정하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들기도 하고 약간 신경도 더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얼마 전에 다이소에서
결국엔 사버렸어요. 요즘에 다이소에서 예쁜 게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봄이라서 이런 게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제가 원래 쓰는 줄자가 있잖아요. 그 뭐지? 이거 곰돌이 줄자. 원래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줄자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목이 달랑달랑 거려가지고 다른 줄자 쓰다가 이것도 선물 받았고 얼마 전에 얘도 샀습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귀엽죠? 아무튼 아니 줄자가 어차피 많이 있어도 써요. 얘도 다이소에서 산 거였거든요. 뜨개를 한 곳에서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방에서도 할 수도 있고 거실에서도 할 수도 있고 뭐 밖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줄자가요 여러분 걸어 다니나 봐요. 항상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곳곳에 두고서는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쓰는 게 짱이더라고요. 어디서 샀는지 가끔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위글위글 줄자예요. 얘는 위글위글 스토어 있으면 거기서 다 있고 아트박스에서도 봤었어요. 근데 아트박스도 지점마다 있는 게 좀 다른데 위글위글에서 나온 줄자가 좀 다양해요. 근데 곰돌이도 있고 그 꽃 모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생이 산 건데 아마 한국에서 샀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서 찾아봤었는데 없더라고요. 동생도 모른대요. 그래서 저도 다시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끊어지려고 하길래 제가 붙여놓고 안 쓰고 있습니다.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코 누르면은 딱 그 줄자가 들어가는 그건데 이렇게 딱 뺐으면 코 누르면 이렇게 귀엽죠? 아 이거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싸길래 다이소에서 산 건데 얘도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얼마 못 가서 고장났습니다. 그냥 막 쓰려고 산 거긴 하지만 이렇게 금방 고장날지 몰랐어요. 그래서 얘는 비추. 이거는 여기가 고무 재질이에요. 때가 많이 탈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 고무예요, 고무. 플라스틱이 그래서 무게감이 있나 보다. 제가 어디 부분 수정하고 있었는지 조금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레귤런 선을 중심으로 코스가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늬가 잔뜩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이제 코가 생기는 와중에 어디서부터 이 규칙적인 무늬를 집어넣어야 되나 이거를 조금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일정하게 코 4개로만 이루어진 무늬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 무늬에 필요한 코스가 되었을 때 시작을 하면 돼요. 그 무늬를. 간단한데 문제는 제가 이 옆에 이 무늬가 문제였어요. 여기서 들어가는 무늬의 코스와 이렇게 꽈배기가 들어가는 무늬의 코스가 이쪽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2코 차이가 납니다. 중간에 허리 역할을 하는 이 꽈배기와 다이아몬드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동글한 그런 꽈배기가 들어가는 곳이 2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가 다른 부분이 반복이 되는 이 꽈배기가 들어가는 차례가 되면 이 무늬를 시작을 해야 될지 여기 무늬를 시작을 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큰 무늬를 시작하는 걸로 당연하게 계산을 했어요. 이 큰 무늬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여기서 연결되다가 이렇게 꼬아서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만든 게 이거였거든요. 안 예쁜 거예요. 이것 봐요. 안 예쁜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보이세요? 이 정말 봐도 참 이거를 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긴 했어요. 이 큰 동그라미로 시작을 하려고 이 코스가 다 채워지기까지 기다렸다 하다 보니 이 허리에서 꼬임이 없잖아요. 지금 이 꼬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꼬임을 하기에는 얘가 벌써 이 코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꼬을 수 있어도 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 자기 무늬랑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부인을 했었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무늬는 안 예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이 만드는 사람의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단 이상하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죠. 그래가지고
10단인가 8단만 뜨면은 이제 소매불린데 포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차이점을 보여드리면 이 무늬가 어떻게 고쳐졌냐. 이 무늬가, 저 무늬가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쳐진 겁니다. 비슷한 구간을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꼬아졌죠. 이 꽈배기로 시작되는 부분을 정해서 이제 뜨니까 더 괜찮더라고요. 케이블을 바꿔야 되는데 귀찮다고 뜨다 보니까 제 케이블이 거의 뭐 아우성을 치고 있네요. 마음 편하게 아예 처음부터 다시 뜨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쭉 열심히 떠가지고 망친 실까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실은 안쪽에서부터 빼서 쓰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다시 뜰 때는 겉에서 풀어가지고 뜬 다음에 이제 쓰다 보면은 얘랑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바로 풀지 않고 그냥 이대로 실 차례처럼 쓴다. 이 생각으로 지금 고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번 거가 우여곡절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최근에 찾은 진짜 하고 싶은 만들기 취미가 생겼습니다. 물론 오늘 해보고 좀 예쁘게 만들어지면은 앞으로 엄청 빠질 것 같기는 한데, 모루 인형 아세요? 제가 알고 나서니까 이미 트렌드가 지난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요즘에 그 핫하게 뜨고 있는 게 이 모루로 인형을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제 동생이 가방에 어느 날 인형을 이렇게 달고 왔는데 그게 좀 됐기는 했어요. 근데 요즘에 자기 인형을 키링으로 달고 다니면서 다양한 옷이나 뭐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끼워주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약간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저도 많이 휘둘리는 스타일이 맞기는 한가 봐요. 밖에 다니면서 그걸 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니까 또 예뻐 보이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도 되게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거 한번 가져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액세서리도 이렇게 저도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바꾸면서 갖고 다니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열심히 찾아봤죠. 근데 생각보다 그때 제가 처음 봤었던 동생이 갖고 다니던 거는 모루 인형이 아니에요. 그냥 인형인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니터들 생각하는 거 알죠? 저 가격이면 도대체 실이 몇 개야?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됐다 이러고 있다가 이거를 또 만드는 거가 이제 어떻게 알고리즘에 떴어요. 이걸 자꾸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 알고리즘이 저를 그쪽으로 인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찾은 게 모루 인형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구입을 해봤어요. 우선은 세트로 만들어보고 이게 쉽다 하면은 개별적으로 재료를 사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좀 저렴할 것 같더라고요. 뭐 당연한 일이겠죠. 꾸미는 액세서리들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만들어보고 입문을 할지 어떨지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모루도 되게 그 종류가 많은데 저는 이 뽀글거리는 느낌이 많이 귀여웠어요. 검정색이어서 잘 이게 느낌이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실크 느낌으로 이렇게 보슬보슬한 그 털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약간 뽀글뽀글거리는 그런 느낌? 그게 더 좋아서 뽀글거리는 느낌의 모루로 구입을 했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 대걸레 같은 이 느낌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일단 인형 몸부터 만들어 보고 나머지 액세서리 온 거 좀 여유 있게 같이 구경해 볼게요. 먼저 모루를 편 다음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돌려서 구멍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모루들을 통과시켜줍니다. 그리고 위에 귀들을 만들어주고 얼굴 모양을 잡고 팔을 만들어줍니다. 똑같이 다리도 만들어줍니다. 짠! 토끼가 완성됐습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요상한 바디가 됐는데 귀가 좀 길게 있는 거를 원했거든요. 여기에 옷을 입히고 싶으면 팔을 조금 길게 제작하는 걸 추천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다리가 모자랐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눈, 코, 입을 조금 이제 붙여줘 봐야겠죠? 눈, 코, 입도 이렇게 같이 왔거든요. 이게 눈도, 인형 눈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겉에가 하얀색 테두리가 있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이게 더 저는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붙이기 위해서 아까 다이소에서 이걸로 사왔어요. 좀 다양한 게 많은데 제가 써본 바로는 록타이트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이건 눈, 코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박아줄 겁니다. 귀여워요. 이게 털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일 때는 여기를 얼굴을 조금 정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봐요. 이제 여기 액세서리도 같이 온 게 있는데 목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머리 장식해주는 건데 이것도 한번 붙여줘 볼게요. 아우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이 꽃비는 옆에 달아줘야겠다. 피어싱 완료. 이렇게 고리까지 완성됐습니다. 너무 만족입니다. 대만족이에요. 얘도 만들어봤는데 엄청 귀엽죠? 리본이 저만치 작은 거는 구하기가 은근히 없더라고요. 저만치 작은 리본이. 그래서 이렇게 파는 것 중에서 샀는데 얘도 귀여운 것 같아요. 뭔가 헤어밴드한 느낌? 모루랑 이런 만드는 재료는 별로 안 비싼데 이렇게 안경이랑 액세서리나 이런 머리 아니면은 옷이 있다면은 옷 입혀주는 게 훨씬 비싸요. 비싸긴 하지만 왜 사는지는 알 것 같아요. 뭐 하나 액세서리를 더 얹었을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느낌? 얘는 눈알이 투명 눈알이고 쟤는 하얀 눈알이거든요? 둘 다 느낌 되게 다르죠? 원래는 이 하늘색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제가 요즘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이게 하늘색이라서 이렇게 비슷한 색으로 매치하면 귀엽겠다 했는데 이 착용하고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색깔을 아예 그냥 모루 인형이랑 맞추는 것보다는 좀 다른 컬러를 매치하는 게 저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검정 가방에다가 매치를 해주고 있어요. 검정 가방에 얘를 매치했더니 안 보여요. 그냥 뭐 붙어있는 게 덜렁덜렁 거리는 그런 느낌? 얘를 오히려 하늘색 가방에다가 매치를 하고 있고 얘는 검정색 가방에다가 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정 가방에서는 이런 느낌이에요. 만들기도 쉽고 재밌어서 많이 만들고 포장도 해서 선물도 줬어요. 이런 작은 리프레시가 되는 취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에너지 받아서 장기적인 작업에 쓰니까 뜨개도 훨씬 재밌고 어려운 구간도 힘낼 수 있더라고요. 오늘도 완성작을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봅니다.